안녕하십니까. 자, 2회 다른별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범위는 도시공객 시설부터 어디까지냐면 개발행위가 마지막까지입니다. 국회법 2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이렇게 해서 법별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진도가 끝나면 시험을 치르고 또 해설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공객 시설이니까 기반 시설부터죠, 그죠? 자, 전체 정리를 조금 하면서 문제를 볼까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관리계획에서 3번입니다. 3번. 3번이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된 것이 정비가 되거나 또는 마다 개량을 하죠. 4번이 뭐가 있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안 되죠. 뭐로 결정해 줘야 됩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반 시설이 있거든요.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면 교재에 나오거든요. 박스를 이렇게 딱 치놨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방제시설 이렇게 해서 공간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죠. 그러면 그때부터 용어를 기반시설로 안 부르죠. 뭐라 부릅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도시공객 시설이 된 상태에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쳤고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구속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구속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토지를 네 마음대로 활용을 원한다고 하는 구속력이 생깁니다. 관리계획 효력이 그대로 붙죠. 근데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 설치를 못하고 도시공객 시설인 상태에서 이게 때로는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방치되는 기간이 무단으로 방치가 되고요. 무단으로 방치가 되고 법 조문에는 무단이란 말이 없는데 제가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방치되는 기간이 뭐 되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화라는 것은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이죠. 무단 방치라는 것은요, 사업의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즉, 실시계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는 권리 침해가 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권리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구제를 받는 제도로서 총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4개를 두고 있는데 하나가 그 토지를 뭐 해달라고?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매수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토지를 막을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의회 보고하면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누가? 소유자가 해제 입안권자에게 입안 요청, 결정권자에게 결정 요청, 안 되면 국정한테 그죠?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정을 거쳐가면서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뭐로 빠져나가냐면, 그죠? 설치를 신청합니다. 즉,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설치를 한다는 것은 토지가 수용이 되고,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하면서, 그 다음에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도 하면서 하는 등등의 조치를 취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면 도시, 군, 계획, 뭐로 간다? 시설 사업으로 갑니다. 근데 시설 사업은 뭐의 절차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절차죠. 그래서 계획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시설 사업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첫 단추가 계획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시설 사업에서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듭니다. 단계별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시설을
집행하는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죠? 사업을 할 주체가,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실시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서 뭐 받고, 인가를 받고, 인가된 내용이 고시가 되고 나면, 실시 계획이 인가됐기 때문에 사업을 마감된다 하면 돼요. 그 사업은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겠죠.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결과 공사가 잘 됐다라고 하면 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공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설 사업은 종결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2개에서 3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뭘 냈냐면 이걸 냈어요. 이거 잘 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시설의 종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정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독을 하면서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기반 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서 틀린 것을 이랬습니다. 교통시설이죠. 교통시설. 교통시설은 뭐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 공항,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주차장이 교통시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공간시설이 있습니다. 공간시설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공간시설은요,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공간,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이런 것들이 공간시설이에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글자를 넣어 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공간시설 맞습니까? 맞죠? 유통공급은요, 유통하고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공동구 같은 것들로 우리한테 공급해주죠. 공동구로 뭐를 공급해줍니까? 전기, 가스, 통신,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공급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구 맞죠? 방제시설이 뭐 하는 겁니까? 막을 방자에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 하천, 유수지 이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환경기초는요. 환경기초는 뭐 하는 거냐면 냄새나는 거. 냄새나는 거. 냄새. 뭐요? 하수구. 그죠? 그 다음에 또 빗물 저장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 그죠? 도축장은 뭐야? 환경기초가 아니죠? 귀신 노는 거. 귀신 노는 게 뭐야?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 그 적어놔.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적어놔라니까요. 보건위생시설이 뭐냐면 귀신 노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도축장, 그 다음에 또 화장장. 이런 것들.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서 틀렸어요? 5번에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내는 건데요. 뭐 1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걸 냈는데 1번을 맞췄다고 해서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눈여겨서 관심을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런데, 자, 도시공객 시설 일반론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논점이 총 3군데 논점이 있거든요. 하나가 도시공객 시설에서 일반론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 파트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 파트에서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도시공객 시설에서는요, 일반론으로서 2개입니다. 설치하고 뭐 하는 게 있다?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설치하고 관리. 도시공객시설 일반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 파생되는 게 도시공객시설 안에서도 특이한 게 있죠. 하나가 광역시설, 또 한 개가 유통공업시설에 있는 기반시설인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는 이제 단독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일반론으로서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더라?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보상은 어떻게 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설치한 시설을 관리할 때 관리를 국가가 하게 되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지자체가 하면 뭐 한다? 조례로 관리 가능성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설치 관리를 논점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설이 나올 건데요. 광역시설은 뭐 중에서 이러니까 뭐 일종이냐면 기반시설 일종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든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많은 거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뭡니까?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일종이다 보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일반적 논점을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아니고 원칙은 도시공격 시설이다 보니까 저 기반 시설이니까 일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관할이 동일한 경우였어요. 둘이 협의가 안 되는데 관할이 같대. 그럼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고 그 광역시설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동구가 나올 겁니다. 공동구도 두 개요. 공동구도 논점은 설치하는 거 한 개하고 관리하는 거 한 개하고 설치를 할 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조그만한 데서 우리가 공동구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사이즈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공동구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하 매설물을 설치해서 들어가는데 그 공사 규모가 조그만한데도 공동구를 무조건 설치해주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5개 신도시에다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도시는 아니죠.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은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5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어딘데라니까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하고 비슷한 택지개발지구 하고 비슷한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이제 도청 이전 신도시에다가 하나 뭐요? 정비구역에서 200만을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설치 비용이. 그래서 설치 비용은 별말 없으면 우리가 도시공격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혼자서 내는 게 원칙인데 공동구는 공동구를 쓰는 사람들이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점용 예정자하고 같이 비용을 내게 돼 있고 점용 예정자는 개별 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요. 공동구 설치 위치나 장소, 도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걸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만천하에 알리게 되면 이게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개별 통제하고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작년에 나왔죠.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구 안으로 들어갈 때 공동구 안으로 수용될 때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는 시설이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거기 뭐냐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구가 설치가 됐으니까 관리를 할 건데 관리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겠죠. 관리 주체는 광, 시장, 군수인, 지자체장이 관리하는데 물론 지자체장은 위탁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같이 낸다고 했는데 관리비는 쓰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누가요? 점용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면적에 비례해서 내면 되고 그리고 공동구를 갖다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구 안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따로 만드는데 그 계획은 몇 년마다 만든다? 5년마다 만드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만들게 돼 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구 관련 내용까지 해서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시공격시설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작년에 2개가 나왔는데 하나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별 입에 없으면 그냥 공동구 파트가 중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공격시설은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논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5개 논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내면 논점이 5개면 5개 지문을 만들어내는데 논점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공동구는 그거 말고도 논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구 중심으로 항상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도시공격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다가 기반 시설을 만약에 설치하면 시설의 종류나 명칭, 위치 규모를 미리 뭐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더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맞네요. 두 번째, 도시공객 시설이라 정의네요. 도시공객 시설의 정의. 도시공객 시설 1라 하면 뭐 중에서? 그렇지. 기반 시설 중에서 뭐로 결정된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시설 사업이란 것은 뭘 설치하는 사업이더라?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3번에 설치한 도시공객 시설 관리를 하는데 이 법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중앙관서의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그리고 지자체가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조례죠. 4번에 관례관에서 이 법 다른 법에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만약에 관리를 하죠. 그죠? 그럴 때는 어디에 산다?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조례에서 관리관의 상을 정하면 됩니다. 그다음 보상 문제 5번에 설치를 해서 토지 건물 소유권 행사에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따로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정이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공동구하고 광역시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 푸실 때 연습을 하는데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푸실 때 찍을 때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답이 아닌 것들은 X표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아있는 게 2번, 4번이더라. 그러면 2번, 4번 중에 찍어야 되고. 시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시험장 가면 실제 시간이 남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표시를 안 해두시면 나중에 찍을 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찍는 경우도 있고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 문제를 표시를 안 했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몇 점인지 모른다.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발표할 때까지 가슴을 졸이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찍을 때를 좀 대비해서 푸는 연습들을 시험제도 X표하는 연습들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역시설의 정의네요. 광역시설은 뭐 중에서? 광역시설은 도시공객시설이다. 맞다. 따라서 그 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공객시설의 일반적 설치 관리 기준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관리계로 설치하고 예외로 생략하고 기준은 0으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기준을 따라간다. 맞다. 광역시설은 관계 특광시험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3번에 도시공객 시설 결정고시 된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됐어요. 도시공객 시설로 관리기로 결정고시가 됐는데 몇 년? 20년 될 때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에 효력을 뭐 해버린다? 상실해버린다. 가스관은 4번에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죠? 그렇죠. 하수도관하고 가스관입니다. 다 맞네. 5의 답이겠네. 5번에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를 완료하면 공동구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테러하는 아들이 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개별 통지한다. 5번은 기출지문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국계법령상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지구구역 중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200만을 초과하는데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 지역은 몇 군데? 5개의 신도시 플러스 한 개 뭐요?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자, 신도시 5개를 갖다 우리가 또 올려야 되는데 신도시 5개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구역 하고 비슷한 택지개발지구, 그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다가 한 개 돼 있죠. 도청 이전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게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럼 국가산업단지는 공동구를 설치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근데 뭔 아이라는 얘기입니까?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죠. 5번 공동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은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설치 비용은 둘이서 같이 내죠. 누가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낸다. 오, 완벽하네.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점검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죠? 1년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 틀렸다. 주기적이 안 보이던데. 3번.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다가 아니고 수용되어야 한다. 관리 비용은요. 관리비다. 관리비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마음된다. 정하면 돼요.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만듭니까? 5년마다 만드는 것이지 5년이라고 해서 재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눈여겨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그거 다 맞추신 분? 오, 와. 그 다음에 6번. 문제 쉽습니까? 6번. 자, 볼게요.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개수는 안 중요합니다. 다 틀려도 되고요. 다 맞춰도 돼요. 다 맞췄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다 틀린다고 해서 이 단모를 다 틀렸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얻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도시공객시설은 이런 논점이 있구나. 공동구는 이런 논점이 있구나. 광역시설은 이런 논점이 있구나. 내가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의 지문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내가 캐치를 하고 있구나 없구나. 그게 이제 확인되는 작업이 여기서 작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틀림으로써 보완이 되면 요 다음 순환에 올 때는 이거보다는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데요.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한 방에 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조금씩.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멸치원권 나왔네요. 멸치원권. 요거 잘 내줘 시험에서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자, 멸치원권 정리해 드릴게요. 멸치원권. 몇 년 지나야 돼? 어떻게? 무단방치란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무단방치라는 것은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아무런 일도 없어야 돼요. 작년에 나왔죠? 실시계획인가? 실시한다는 계획에 인가됐으니까 실시를 할 겁니다. 즉 사업이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매수정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매수정권을 막으려고 하면 뭘 만들어 핀다?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실시계획을 실효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에 누가 청구한다? 소유자가 청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특광시장 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더 이야기할게. 특광시장 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특광시장한테 청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광시장 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야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야한테 매수청구권 매수해달라고 청구권이 들어오면 야가 돈이 있어 없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야들이 돈이 없으니까 야들한테 그죠? 그 보상금을 줘라고 뭐를 허용해 놓고 있다? 채권 발행을 해놓고 채권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내거든요. 이거 시험이 채권이 제일 많이 내. 채권이 제일 많이 내는데 그래서 답이 제일 많이 된 게 뭐냐면 누구일 때만 채권을 발행한다?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하지 국가나 주택공사나 다른 데서는 채권 발행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나머지 뭐 6개월 2년 뭐 아무도 안 틀린다 그거는. 그걸 누가 틀리노?
맨날 뭐 그런 거 말고 6개월, 2년, 6개월, 2년, 지목 대인 토지 맨날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정리하지 말고 시험에 답이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특강시험 우수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야가 매수했을 토지거든요. 그때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했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나 매수해줘야 됩니까? 2년 안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캐시, 현금 예측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때 요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채권을 발행하려면 첫 번째 매수 의무자가 누구여야 된다? 지자체.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원해야 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원해야 되는데 원치 않아도 매수할 수 있어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어떤 토지는 원치 않아도 되냐면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형 토지일 때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해석상입니다. 해석상 원치 않아도 대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을 초과하죠. 그러면 초과금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하고 만기는 몇 년짜리 채권이냐면 10년짜리 채권입니다. 10년. 이게 답니다. 그리고 매수를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매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자 처음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했는데 매수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면 이게 권리구제로 인정이 된 건데 매수 거부나 매수 지연이 되면 권리구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부하거나 지연되면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고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로서 토지를 마을 수 있게 한다? 활용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토지를 활용할 때는 개발인이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그죠? 몇 층짜리? 3층 이하짜리 뭘 지을 수 있다? 단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층 이하짜리 뭘 지을 수 있고 1종 건생이 다 돼요. 세 번째는 3층 이하짜리 2종 건생도 되는데 2종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노래, 단란, 안마,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만다 빼고입니다. 빼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3층의 단독에서 요거 좀 보세요. 단독. 3층에 뭐라고 했어요? 단독입니다. 자, 저 좀 봐주세요. 보고 있는데 뭐 자꾸 바라노? 라고 할 수 있는데 뚜렷이 쳐다봐야 돼요. 이게 함정이 있는데 건축법에 가면요. 주택의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뭐하고? 단독과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오면요. 좁게 나누면 첫 번째가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게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2층 슬라브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층 슬라브 또는 기와집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중이 있어요. 하숙집.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다가구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면 시험에 놓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잖아요. 그죠? 3층에 뭘 지을 수 있다? 단독. 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다 돼요. 3층의 단독의 의미가 이 단독이면 다가구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법에서 이야기하는 3층의 단독이 그죠? 요 단독이면 다가구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단독이 3층의 단독했을 때 이 단독이 넓은 의미의 광의의 단독이냐 아니면 좁은 의미의 단독이냐 즉 앞에 있는 단독이냐 뒤에 있는 단독이냐 여기 이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독은 3층의 단독했을 때 요 단독은 앞에 있는 단독이에요? 뒤에 있는 단독이에요? 에? 앞단독, 뒷단독, 뒤에 있는 단독입니다. 협의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라든지 다중주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요 단독 무슨 단독요? 뒷단독. 그자고 약속해야 돼요. 매수 연구에서 말하는 3층의 단독은 무슨 단독? 뒷단독. 네? 됐습니다. 저 정리하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논점이죠. 자,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을 쓰다 보니까 뭐에 한정하더라? 몇 년 지나야 되더라? 10년. 권리구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구제의 보완을 위해서 관내에 10년이 지난 토지가 있어요. 지목 안 따져, 이제는. 그러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 뭐가 안 따진다? 사업할 필요가 없으면 기간은 안 따져요. 관리비로 결정 고시하면서 3년 있다가 도로 만드는 거 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10년 안 지나야 됩니다. 그죠? 10년이 지난 토지가 있으면 지목을 안 따지고 사업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은 안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의회에다가 우리 관내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가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를 할 수가 있고요. 권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장한테 할 것이고, 장은 권고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할 수 있다가 이거 해제를 해야 됩니다. 끝. 이게 답니다. 얼마나 해제한다고요? 1년. 근거는 얼마나 한다고요? 90일. 자, 여기서 두 개만 잡으면 되거든요. 누가 해제한다고요? 장이 해제합니다. 근데 이 장이 누구일 때 문제냐면 시장군수일 때 문제입니다. 시장군수일 때.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해제 권고를 하면 시장군수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관리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할 수도 없더라. 그래서 시장군수에서는 직접 해제할 수가 없겠죠. 관리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도지사가 돼요.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도지사가 얼마나 해제하면 된다? 1년 안에 해제를 하면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다가 보고해가지고 해제를 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누구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냐면 소유자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 소유자한테 여기에 대한 권리구제를 마지막 장치로 두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10년 동안 사업 집행이 안 된 토지가 있는데, 즉 10년은 다 지나야 됩니다. 근데 실효될 때까지 20년이죠.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 즉 사업할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해제 입안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권자가 얼마나 입안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까? 3개월. 안 하면 입안을 안 해주면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되죠. 그럼 결정권자는 얼마나 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2개월. 안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국장.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고? 입안권자, 그 다음 결정권자, 그 다음 국장.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입안권자나 결정권자가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입안하는 기간 제한. 몇 개월? 3개월. 결정은 2개월. 안 되면 누구한테 간다고 했어요? 국장. 국장은 얼마 안에 해야 됩니까? 기간 제한이 없어요. 국장은 몇 개월 안에 해라. 이런 기한 제한 없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에서 4개입니다. 청구권의 일반 절차, 그 다음에 토지 활용, 의회 보고, 소유자의 신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관련 규정을 가지고 만든 문제인데, 자, 6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아니네, 틀린 것을 골라라는 거네.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10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실시인가 행해지면 매수청구 발생하지 않죠. 그죠? 틀렸네요.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얼마나 여부는 얼마나 6개월. 매수는 얼마나 2년. 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채권 발행 여부만 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채권 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만 모아봐라. 이랬습니다. 기억. 매수 의무자가 누구랍니까? 국가인 경우에는 채권 발행할 수 없다. 틀렸죠? 채권을 발행할 때 공치법을,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무슨 법?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겠죠. 틀렸죠?
D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3천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천만 원 초과 금액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는 몇 년이더라? 10년. 그래서 틀린 것만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하는데 빈칸을 똑바로 채워봐라. 왜요? 맞는데. 잘못했나? 맞잖아.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 집행이 안 됐어요. 10년 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될 때까지, 실효가 몇 년인데요? 실효 20년. 20년 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안 됐고 20년 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라는 말은 사업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토지가 있으면 자, 첫 번째 누가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간다고 했어요?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신청이 들어왔죠. 얼마나 입안 여부를 입안권자는 얼마나 해준다고 했습니까? 3개월이죠. 자, 니은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이 입안이 안 됐어요. 입안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두 번째는 결정권자한테 가겠죠. 그죠?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는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여부를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란에 들어갈 말은 몇 개월, 몇 개월? 3개월, 2개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네요. 참 문제 좋네. 9번. 자, 9번. 자. 국회 법령상 도시공개시설 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뭐를?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나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죠. 그럴 때는 3개월이 아니고 몇 년? 2년입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 안에서도 시설, 도로나 학교, 공원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관리가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다? 2년 안에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에서는요, 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가 우선이냐면 정비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재개발 사업을 하면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학교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로나 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까? 재개발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먼저 짓던가요? 학교를 먼저 설치하던가요? 아파트를 먼저 짓잖아.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는 원래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를 만드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얼마나 만드는 원칙인데 3개월인데 정비구역에서는 몇 년이더라고? 3개월이 아니라니까. 기간이 더 길다니까요.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 몇 년? 2년. 그래서 2년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라고요.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정비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때는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드는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을 조금은 뒤로 연장을 했다. 몇 년으로? 2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것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위반한 특공시장 군수 내지는 국장도지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인 입안권자, 행정청 싹 다 맞네. 국장도지사, 특공시장 군수 원칙.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의 연차별 계획으로서 재원조달계획과 뭘 포함한다? 보상계획을 포함을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정비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몇 년? 2년이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개로 나누죠.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집행계획은 몇 년 안에 시행한 사업이더라? 3년.
2단계 집행계획은 몇 년 이후에? 3년 이후에. 그러니까 몇 년을 기점으로? 3년을 기점으로 1, 2단계로 나누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단계로 사업을 땡겨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은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용은 우리 이제 공법 통틀어 가지고 시설 도로 만들 때도 수용을 하죠. 두 번째 신도시 만들 때도 수용하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수용이 있어요. 정비사업도. 주택법에 가도 수용이 나와요. 주택법에 가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수용해서 만든 토지를 공공택지라 불러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수용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4번. 4번 나오는데 시설 사업에 있는 수용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논점이 수용에서 논점은요, 3가지가 논점인데, 자, 한번 짚어만 볼게요.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도로 라인이 금이 이렇게 꺼지죠. 그러면 이 토지를 뭐라 부르냐면 당해 토지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당해 토지는 수용할 수,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라 불러요? 인접지라 부르죠. 인접 토지는 수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첫 번째 논점입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의 객체는 4개입니다. 토지, 건물, 물건, 권리. 물건이죠. 물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하게 되면 무슨 불 준용합니까? 취법을 몇 프로 준용합니까? 98% 준용을 하죠. 고로 준용하지 않는 게 몇 프로? 2%. 준용하지 않는 게 하나가 사업인정고시에 특례입니다. 원래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사업인정을 받는데 국장한테 가서 사업인정을 받는데 특례이기 때문에 사업인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도 수용의 권리가 생기죠. 시설사업에서는. 그게 언제냐? 실시계획 인가를 봤을 때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재결기간도 원칙은 1년인데 재결기간이 1년이 아니죠. 언제까지 재결 신청을 하면 돼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2가지 특례까지 여러분들이 수용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정리가 된 걸 가지고 복사 떠가지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수용에 대한 설명이다 드는 것은 도시공개시설부지는 인접한 토지는 인접 수용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입니다. 문장에서. 모든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죠. 실시계획 고시를 공시법에 따르는 사업 인정으로 봐서 별도로 사업 인정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죠. 사업 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자, 수용의 객체는 토지, 건물, 물건 권리다. 시설 사업은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한다는 공시법 규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특례가 인정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까?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지구 단위계획이 나왔네요. 자, 볼까요? 지구 단위계획. 지구 단위계획 논점이 몇 개냐면 2개입니다. 지구 단위계획 이렇게 읽지 말라고 했죠.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역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단위로?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근데 우리가 용도 지구 하면서 지구의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죠? 지구는 관할의 어디? 일부 토지를, 그죠? 마을하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계획을 뭐라 그런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어디에 써? 일부에서. 일부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먼저 뭐 해줘야 되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정했죠? 그러면 이뻐져 안 이뻐져? 안 이뻐지죠. 지정해도 이뻐지는 건 아니니까 지정한 지역에 맞는 뭘 만들어줘야 돼?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지정을 하면 지정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어디부터 할게요? 지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이 되냐면 개발 수요가 멈춰있는 곳에서 꿈틀대는 곳에 어디에서 전부 또는 어디에서 일부를 지정을 하는데 이 꿈틀이 중에서 어떤 지역은 그죠? 어떤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곳들이 있죠. 어디에서 이러니까 자, 가일은 뭐야? 정택시하고 어디에 놀러 가는데? 공원에 놀러 가는데 정택이 몇 살이고? 10살이고 얼마짜리 공원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공원에 놀러 가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비도시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개발 진흥지구에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큰 틀을.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때는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돼요? 50% 이상은 돼야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어디면 지정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무슨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이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죠. 그럴 때는 전체 면적이 10만 이하일 때는 보전관리 비중은 몇 프로? 20%. 10만에서 20만 사이면 2만 제곱미터. 20만을 초과할 때는 얼마? 10%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 면적이 원칙적으로 얼마나 돼야 되는데 3만인데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얼마? 30만인데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그게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개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0만에가 얼마? 10만이면 되더라.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으면 이런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요건은 개발진흥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도 토지 면적이 얼마? 3만. 아파트 연립 30만. 학교용지 확보 10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뭐 했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지정됐다고 해서 이뻐지는 건 아니니까 뭐가 들어야 돼요? 계획이 들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는 총 8가지의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이뻐지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상관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나게 만들죠.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2개는 포함돼야 돼요. 그 반드시 포함되는 2개가 뭐더라? 용기입니다. 용이 건물의 용도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그 다음에 반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를 3분 변경할 수 있고 환경계획이나 경관계획을 새로 잡고 교통처리계획도 새로 잡고요.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같은 것들을 다 새로 잡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토종을 합리하고 기능 정진한다는 이뻐지는 목적을 위해서는 행위를 제한도 하지만은 그죠? 행위를 제한도 하지만은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제한이 많아요? 완화가 많아요? 제한이 많아? 완화가 많아? 제한이 많다니까. 제한은 2325개. 완화되는 건 몇 개? 9개. 자, 어떤 거 외울래요? 9개. 그렇지. 자, 그래서 완화되는 9개를 제한, 나머지는 강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되는 규정이 국토계획부에서 몇 개? 3개. 건축부에서 몇 개? 5개. 주차장법상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계법 3개는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하고 똑같아요. 건축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 자, 건축법상 완화되는 게 5개인데요. 돼지 몇 마리? 돼지 2마리가 어디 올라갔어? 높이 올라가서, 각각의 높이에 올라가지고, 한 마리는 일반 높이고, 또 한 마리는 일조권 높이 올라가지고, 어디서 놀고 있다? 공개 공지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정법상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가 완화되는데? 이랬을 때 도시에서 완화되는 거하고 비도시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도시에서 건축 제한 풀어줘요. 건폐율 얼마? 용적률,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100%. 비도시에서는요. 건축 제한 완화되죠. 건폐율, 용적률. 근데 비도시에서는 높이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빠뜨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죠?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은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 그 별도 규정이 뭐냐면, 들어만 두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별도 규정이 뭐냐면, 거기서는 준주거지역만 완화시켜주는데,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시켜주고, 높이는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200%. 그렇지.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지구 단위에서 하나 체크할 거는요. 좀 전에 봤던 개발지능지구 있죠. 요 개발지능지구가 면적 요건을 지켜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지능지구가 어느 용도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들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 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을 때만 돼요.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도시 외의 지역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얼마나 만들어주는 게 맞냐면 3년 안에 만들어져야 되고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안 만들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한했을 때는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안에 착수들합니다.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역시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제 같으면 지구단위 같은 거 하면서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이거 한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이걸 한 10번 듣겠어요. 10번. 그러면 이걸 한 10번 정도 들으면 지구단위 뼈대가 딱 서거든요. 뼈다구가. 그러니까 이게 기둥 같은 것들이 탁탁탁 서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인테리어 하면 되거든요.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 몇 개 인테리어입니다. 이거. 근데 뭐가 서 있으면 인테리어 하기 편하냐면요. 뼈대가 서 있으면 인테리어 하기 되게 편해요. 뼈대가 안 서 있으면 인테리어가 잘 안 돼요. 인테리어 해놔놓으면 떨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가 딱 서 있으면 뼈다귀가 탁탁탁 서 있으면 참 이게 자 11번 쉴 틈 쓰지 말고 자 지구 단위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골라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관할이죠. 관할의 전부는 지정할 수가 없죠. 관할은 어디에 된다? 일부. 꿈틀이는 전부 또는 일부죠.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했으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그럼 지구 단위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했어요.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돼요? 도의사이죠. 시장 군수 맞죠? 관광 특구 꿈틀이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될 수가 있다. 어디에?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택지개발지구 꿈틀이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1번에서 나왔네요. 12번. 지구 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여러분 지구 단위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택시 어디에 놀러 가면 돼요? 공원에 놀러 가죠.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아이고 정택이 몇 살인데 5살 너무 어리다. 10살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몇 년? 10년 통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30만 아니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뭐요?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정택시 아닙니까? 정택시. 시가와 조정구역이잖아.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잖아. 정택계가 아니고 정택시잖아. 그죠? 그 다음에 녹지를 공원으로, 공업적으로, 주상공으로 바꾸는데 면적이 얼마? 30만. 맞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지역은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4번. 그 다음에 행위지 아니고 아까 했네. 자, 여기 13번은요, 뭘 봐야 되냐면, 요 시험 문제요. 여러분, 요거는 함정에 빠지는데 어디서 함정에 빠지냐면, 건표율을 용적률, 그 다음에 주차장.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도시 지역은 이게 키워드예요. 문제에서. 이걸 뭐로 냈다? 비도시로 냈죠. 그죠?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은 없음이 돼야 돼요. 응? 이건 함정을 안 봤다니까. 이게 첫 시험이라서 함정 안 봤다니까. 응? 지구단이 그렇게 문제가 몇 번 냈어. 그래서 내야지. 건표율 몇 프로? 도시라 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 몇 프로? 100%입니다. 이게 비도시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없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지금 출제도 이해됩니까? 예. 네. 그 다음, 개발행위가 들어갑니다. 개발행위가. 개발행위가는요, 뭐 때문에 허가를 받습니까? 난개발이죠, 난개발. 난개발에 우려가 없으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자, 그래서 14번 한번 봐봐, 14번. 자, 요거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올 건데, 자, 14번 한번 봐봐요. 국회법상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허가사항이라는 게 뭔데요? 그죠? 허용사항이라는 게 뭔데요? 허용사항이라는 게 난개발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들어갑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난개발이다, 아니다? 난개발이다. 난개발이잖아.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난개발 맞잖아. 아이가? 난개발 맞잖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작. 경작, 난개발이 아니야. 난개발이 아니죠. 난개발 아니잖아. 경작은 난개발이 아니잖아. 난개발이 아니니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도시 군계획 사업은 난개발이다, 아니다? 난개발이 아니다.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조성이 끝났어. 거기에서 건물을 건축해서 형질 변경은 부수적 행위입니까? 난개발입니까? 부수적 행위죠. 그럼 난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나 공용지, 공적 목적으로 쓰이니까 난개발이다, 아니다? 난개발이 아니다. 그래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 틀렸네요. 답은 몇 번? 1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문제 풀 때 연습을 좀 앞으로 계속 할 건데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에 넣으면 문제를 다 바꿔빼라. 뭐로? 난개발이다, 아니다로.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답이 흘릅입니다. 난개발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들어갑니다.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특광시장 군수다. 맞다.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이면 난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설개발 정비사업은 난개발이 아니다.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지 않는다. 맞네? 개발행위 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그죠? 그러고 20일입니까? 15일이죠? 두 군데가 틀렸죠? 주민 의견 안 듣잖아. 20일을 맞췄지. 이걸 15일로 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첫 시험 치는데 뭘 그래 함정을 파가지고 어렵게 하노 막 그래가지고 맞추는 김에 다 맞춰피라 해가지고 그냥 20일로 바꿨습니다. 원래 원문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에서 함정을 파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문제 낼 때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20일로 바꿔줘. 되도록이면 답을 맞추는 쪽으로.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뭐입니까?
많이 보이죠?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절반을 더 틀리게 만들 수 있다니까.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돌리고 꼬우고 이래가지고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고 문제를 다르게 내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의 의미를 자꾸 익히셔가지고 그죠? 문제를 아무리 네가 비틀어내더라도 나는 맞춘다. 이런 해석론만 잘 되면 됩니다. 4번에 개발이 허가 대상인 토지 형질 변경은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형성을 바꾸는 행위와 공유수면에 매립되는 게 여러분 허가사항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형질 변경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당해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줄여가지고 황, 경, 위, 기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서 나왔습니다. 3번이네요. 3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는 지정하지 않는다. 시가와 용도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1번. 주구직 안 돼요. 어디하고 어디에 지정된다? 유보용도하고 보전용도 지역에 지정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게 1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까요? 국회법상 관리객상 특히 필요하면 5년 동안 원래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은 몇 년? 3년. 자, 첫 번째 녹지계획관리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든지 우량동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원칙 몇 년?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없다. 니은 개발로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가 손상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몇 년? 3년 연장할 수 없다. 세 번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3년. 기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 안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으니까 곧 계획 만들 예정이죠. 그죠? 그래서 몇 동안 제한한다? 3년인데 계획을 니은딕을 리얼은 계획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 예정이니까 연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연장은 몇 번? 한 번에 몇 년? 2년. 연장할 때는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합의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요.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하는 곳은 3개. 밑에 있는 뭐요?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 예정인 그죠? 티귿, 리얼, 미음이 되겠습니다. 18번. 국회법령상 개발이 허가사항이 6개 아닙니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비기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데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냐면 외형 변화가 있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아 안 받아? 받아야 한다. 근데 뭐는 준공검사를 안 받는다?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경우는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야? 안 받죠. 그 다음 19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곳이면 밀도관리구역, 가능한 곳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고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곤란 또는 가능이라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 지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중복 안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절차하고 밀도관리구역 절차 차이가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개거든요. 주민의 의견 청취해보죠.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죠. 밀도관리는 아니죠. 면적 200을 초과하는 형질 변경은 기반시설 비용 납부다. 여러분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에서 뭐만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죠. 그것도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200을 초과하는. 그로 형질 변경은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뭐 할 때만 받는다고요?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죠. 그래서 형질 변경은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부담구역 지정거자는 특광시장 군수. 그 다음에 최소 면적은 얼마? 10만.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속 시행될 것 같더라. 그러면 하나로 묶어라. 이런 겁니다. 20번. 아이씨, 오늘 외우지 말아 해놓고 수업하면서 비겁하게. 그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기반설 유발개수입니다. 유발개수. 유발개수. 자, 한 개는 외워갑시다. 유발개수인데, 제일 작은 게요. 유발개수가 제일 작은 게 0.7이거든. 0.7. 0.7. 제일 센 게요. 유발개수가 제일 높은 게 2.1이 있어요.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2.1은 뭐냐면요. 유발개수가 제일 높은 것인데 돈을 제일 많이 내놔야 돼. 얘가 뭐냐면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여러분 좀 공부한다고 좀 발 끊었죠. 그죠? 요겁니다. 위락시설.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위락시설. 저도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쓰면서 설레임을 위락시설. 위락시설. 뭐 읽기만 읽어도 막 뿌듯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위락시설. 위락시설이 제일 셉니다. 2.1. 2.1. 자,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게 0.7이거든요. 0.7인데, 자, 한번 봐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 자, 집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한 거야. 하나의 가정. 집안에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에 있고? 집에 있고. 아는 어디로 갔어요? 학교로 가죠. 아버지는요? 회사로 가죠. 똑같아요. 0.7입니다. 끝. 다 했다니까. 왜 그래? 엄마는 어디에 있고? 집에 있고. 엄마가 위락시설에 있다 이러시면 안 돼. 엄마 위락시설에 이러면 안 돼. 그죠? 엄마는 어디에 있고? 집에 있고. 아는? 그죠? 엄마는 위락시설, 아는 이종건생, 아버지도 위락시설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지금 정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집이 어디야? 단독. 뭐도 똑같냐면요. 공동도 똑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독이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공동이 많이 모입니까? 공동이죠. 유발교수가 높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똑같이 줍니다. 단독, 공동 둘 다. 네? 그 다음에 A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교육, 연구. 그 다음에 업무. 그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0.7입니다. 장례식장도 0.7.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건생인데, 일종건생은 0.7이 아니고 1.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두 개만 외워갑시다, 두 개. 제일 약한 게 뭐라고요? 0.7. 제일 센 게 위락시설 2.1입니다. 2.1. 답은 일종건생이 답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유발개수를 외우면 안 돼요. 한꺼번에 외우면 나중에 엄청 헷갈려 버립니다. 한 개씩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틀린 게 없죠? 여러분들은 답이 없구나, 참.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3회인데, 3회는 도시개발법 전체를 가지고 주요 논점 중심으로 해서 또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모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담모 버리지 마시고 굉장히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들에다가 글자 수를 늘리면서 살짝 꼬아버리면 난이도가 중급으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기출, 요약, 각종 강의할 때 그 전에 사전 예습용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식사 만나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